사람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오래 참고 오래 쌓이다가 딱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화려한 날들 41회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큰 폭로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박진석의 집안에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42회에서 무너진 믿음들, 의심들,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곧 터질 진실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42회에 제일 먼저 무너지게 될 것은 고성이가 아닙니다. 박진석의 믿음입니다. 이제 박진석이 의심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지금까지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문제, 집안 문제, 심지어 본인의 감정까지도 고성이에게 맡기고 살아왔죠. 그런 박진석이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큰일을 왜 모르고 있었어? 이 말은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배신감 때문도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모르고 살았지? 이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내가 빠져있던 게 얼마나 더 있지? 그래서 박진석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다 모아와. 이 말 한마디로 부부의 관계는 바뀝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과 숨기는 사람이 됩니다. 42회에서는 고성이가 진짜 궁지에 몰립니다. 고성이가 무서워하는 건 폭로 자체가 아닙니다. 그녀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박진석이 스스로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고성이는 모든 진실을 자기 입으로 설명하고 자기 말로 덮어왔습니다. 하지만 42회부터는 달라집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이 한마디는요, 고성이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행정 기록은 감정을 봐주지 않으며 시간표는 변명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회에서 고성이의 말은 점점 길어지고 설명은 많아지고 감정 호소는 과해집니다. 이건 반성도 후회도 아닙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발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박성재의 태도가 더 날카로워집니다. 집안에서 가장 감정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 바로 박성재입니다. 그는 고성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초조하세요? 제발 그 입 좀 다무세요. 이 대사들이 왜 무섭냐면요. 박성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왜 그랬냐를 묻지 않습니다. 설명해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전제에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도 내가 필요할 거야. 이 말은 협박도 설득도 아닙니다. 최후의 줄잡기입니다. 고성이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박성재라는 걸요. 42회 이후 고성이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두가 고성이에게 등을 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이라는 사람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대사는 이거였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어. 필요한 것도 사랑이야. 이 말은 상대에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이를 버린 것도 남편을 속인 것도 모든 선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논리. 그래서 고성이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요, 이 논리가 이제 가족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은호에게도, 박성재에게도, 그리고 이제는 박진석에게도요. 앞으로 가장 위험한 인물은 고성이도 박성재도 아닙니다. 박영라입니다. 영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난 슈조이 그룹 딸 안 해도 돼요. 난 그냥 아빠 딸 박영라예요. 이 말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3개월 내 작가 데뷔 조건으로 웹툰을 허락하면서도 속으로 이런 말을 하죠. 데뷔를 하더라도 결국 내가 못하게 하면 되지.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 집안의 통제 방식이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것. 그래서 영란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폭발합니다. 그때는
아버지에게도 엄마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호, 복수가 아니라 생활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지은호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고성희에게 받은 10억은 이미 우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은호는 가족을 다시 설계합니다. 엄마 정순이가 운영하는 음식점, 그 2호점을 내서 지강호에게 내주려는 계획.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이 가족이 앞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울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차분히 준비하는 사람인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지혁의 한마디, 난 10년 넘게 네 편이었어. 이 말은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위로도 아닙니다. 동맹선언입니다. 앞으로 지은호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지혁이 들어오면서 이 싸움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 싸움으로 바뀝니다. 기록, 증거, 타이밍, 누가 먼저 말하느냐. 이제 이야기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끝을 향해 갑니다. 앞으로의 전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해봤습니다. 이 드라마는 막장처럼 터뜨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이렇게 갈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당장 내치지 않습니다. 대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고성희는 더 공격적으로 입막음을 시도합니다. 특히 박성재와 박영란을 향해서요. 박성재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폭로자가 될 준비를 합니다. 지은호는 고성희가 가장 아픈 순간을 기다립니다. 말은 반드시 나옵니다. 다만 가장 늦게 가장 아플 때 나올 겁니다. 42회 예상 전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성희는 아직은 잘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자식들에게는 고립되기 시작했고, 박진석은 아직은 진실을 다 모르지만 이미 의심하고 있고, 박성재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끝냈고, 지은호는 이미 다음 설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무너지느냐? 그리고 그 무너짐을 누가 보게 되느냐?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화려한 날들, 다음 회차 그 이후 전개도 궁금해지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